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들, 직접대출 정책자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갈 건데요. 과거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결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어느 기관에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우리 10인 미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거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소공인 특화자금, 그다음에 업력 3년 이상 된 비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 촉진 자금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전부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카테고리도 좀 협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자금의 종류도 조금 많아졌고 관련돼서 내용도 조금 더 산업이나 업력이나 뭐 등등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져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기업들이 숙지하고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매월 월 초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가 뭐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시설 자금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자금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 시설 자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 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시설 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기업 소재직 관할 센터로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운전 자금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5월 정책자금은 5월 2일 화요일, 5월 1일이 우리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었죠. 5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첫 주 휴무가 좀 많다 보니까 5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 6시까지로 접수 기간이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기업들은 내용을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숙지하셔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건 지원 대상 자체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원 대상 자체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제조업, 5인 미만의 비제조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상시 근로자 기준에 적합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소기업이라는 소상공인이라는 카테고리를 기준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도 소기업 범주 안에 머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다루는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제조업체들은 통상 120억에서 100억 사이, 뭐 도매 소매 업체들은 50억 정도의 매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기업 매출 카테고리, 소기업 기준의 상시 고용 인원 요거를 갖춘 기업들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제조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비제조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근로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공인 특화자금처럼 제조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중에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빵명이어도 10인 미만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정책자금 카테고리를 보면요, 크게 제조업체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제조 기업들 중에서 자동화 설비를 이미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력 3년 이상, 다시 정리해 볼까요? 비제조업이에요. 도소매 비제조업 중에 업력 3년 이상의 자동화 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키오스크 같은 거 다 자동화 시설에 도입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 기준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등에게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스마트 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좀 어려워서 신청하실 수 있는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에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재창업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전 특별자금이 있고요. 아마 대상자가 거의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자금이 직접 대출,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우리 기업에게 돈을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자금들은 이제 보증서를 알아서 기업이 끊어오면은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을 받으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차 보전에 대해서 협약서를 써주는 대리대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금 품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음이 되게 크네요. 네. 자금 종류별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공인 특화자금부터 좀 알아볼게요. 소공인 특화자금이라고 하면 먼저 업체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목적의 정책자금이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들은 신청하시면 어렵다라는 걸 미리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금은 보면 여기 사업 정책자금의 목적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운전자금 1억 한도,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계 및 설비 도입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부동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시설자금의 특징은 다른 기관들, 보증기관들처럼 부동산을 시설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금 한도 1억, 시설자금 한도 5억. 이제 자기 매출액의 10% 이상이 수출 실적인 기업들을 수출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운전자금 최대 2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업종은 기계, 금속 가공, 가죽, 가방, 수제화, 의류, 섬유, 인쇄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50% 초과해서 위탁 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 가공업, 제조업 분류 조건, 즉 직접 제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아래 조건에 맞춰서 제조업을 영위하신다라고 하면 제조업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을 직접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업체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조업체들은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회계 장부를 갖는데요. 그 원가 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고, 물론 이제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하는 걸로 임가공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제품에 대해서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생산 시설을 놓고 직접 우리 사업장에서 제조 행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해외에서 생산을 50% 이상 해오는 기업들은 우리 산업분류 통계청 산업분류 기준에 도소매업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중국에서 금형을 떠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이 아니다. 해외에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자금이 소공인 특화 자금이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지원해주는 자금은 굉장히 많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지원해주는 자금은 소공인 특화 자금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시설자금 대출 지원 제외 대상에서 토지구입비 임차 보증금, 공해 방지 시설, 폐수 처리 시설, 임차 공장에 부속되는 설비나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해서 주담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는 되지 않는다. 기계 노후, 한가 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따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담보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스 기계나 제3자한테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시설들은 안 되고요.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 확인 시에 운휴 중인 기계 시설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기계들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4.1%로 4.17%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달보다는 다소 금리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금은 만기가 5년이고요. 시설자금은 만기가 8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이고요. 우리 시설자금도 보통 2년 거치 6년 분할 혹은 3년 거치 5년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보통 이제 정책자금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꼭 기억해 주셨다가 10인 미만 제조업체들은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이제 대출 제한 대상 항목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세금 체납 중인 기업 당연히 안 되고요.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상품들 보면 기업 등급으로 6등급 이상 나와야 돼요. 네, 보통 이제 KCB라고 하는데 KCB 등급으로 6등급 이상 되는 기업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신용도가 낮으면 부결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체 기록이 있거나 여기 보시면 자가나 임대사업장 혹은 자가주택의 권리침해, 그러니까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집에 압류 들어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내 집에 압류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안 될 텐데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공장을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임대 건물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임대 건물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경매 신청이 들어가거나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가 혹은 임차 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 침해가 들어와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내가 임대로 쓰고 있는 공장에 이런 압류 걸려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을 다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소공인 특화자금도 작년부터 재무제표에 각종 재무지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 잠식적인 기업,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그러니까 이자로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작으면 이게 1.0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내용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 700% 초과 기업도 대출 제한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 초과 차입금을 이미 쓰고 있는 기업들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만 총 차입금에서 가계자금 대출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소상공인들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쓰고 계시는데 가계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제공하고 우리 사업자 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3, 4억 하시는 인쇄공장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제공해서 기업 대출로 한 2, 3억 썼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은 아마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심사할 때 한도 합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연간 한도 합산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쓰고 있으면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자금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용으로 나가는 대출인데 4%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요. 억 단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한도가 1억이니까요. 근데 이 기업이 다른 데서
뭐 신용대출 몇 천, 보증서 1, 2천, 집 담보로 놓고 몇 천 이렇게 대출 받으면 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대출을 쓰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다른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나 다른 대출, 은행 대출들 받으시고 중증공 대출은 맨 마지막에 받는 게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지원해주는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자금은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성장 촉진 자금은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사업의 목적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 자금 지원이 목적입니다. 기계 사는데 돈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운전 자금이 목적입니다. 신청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동화 설비를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여기 제조업은 제외라고 돼 있죠. 여기 자동화 설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네, 비대면 주문 설치 키오스크도 자동화 시설로 들어가고요. 공정 자동화에 들어가는 3D 프린팅, 자동 커피 머신기, 자동 김밥 말이 기계, 자동 초밥 제조기, 자동 세차기, 서빙 로봇 등 다 우리 자동화 설비로 들어갑니다. 뭐 물류 쪽에서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창고 무인 반송 시스템, 자동 적재 시스템, 피킹 앤 분배 시스템, 소상공인 업종 특성을 감안한 무인화, 뭐 빨래방, 무인 편의점, 뭐 요즘에 무인 아이스크림, 뭐 무인 슈퍼 이런 거 있죠. 과자 판매점 이런 것들, 무인 계산대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설을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한 기업들의 운전 자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그 기계를 쓰고는 있는데 내가 산 장비는 아니고요. 리스나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중에 3년 이상 된 기업들, 그 중에 내가 이런 자동화 설비를 이미 쓰고 있거나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들이면 한 번 정도 신청해 볼 수 있는 자금이고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3.97%입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보다 약 0.2% 정도 싸요. 그리고 한도도 2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공인 특화 자금 말고는 사실은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다른 대출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자동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제조업보다 더 낮은 금리에 최대 한도 2억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키오스크를 쓰는 식당을 하는 회사다, 혹은 뭐 도소매업을 하는데 자동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뭐 이런 자동 라벨기 이런 것도 포함되니까요. 신보 기보 신용보증 재단 대출 쓰시기 전에 소공인 특화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성장 촉진 자금을 한번 미리 써 보시고, 그러고 나도 자금이 부족하면 이렇게 보증기관으로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 보증서 대출 인력 받아버리면 이 대출 자체가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중에 업력 3년 이상의 스마트 시설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인 자동화 시설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인 기업들은 성장 촉진 자금 신청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자금은 운전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 아니에요. 시설을 도입하려는데 그 기계값을 대출받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기계를 도입하고 나서 발생 예정인 운전 자금들을 대상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온라인 신청이고요. 뭐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네. 요 공고문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소공인 특화자금이랑 대동소이하네요. 네. 세 번째 자금이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자금. 네, 스마트 자금을 보면
네, 스마트 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 성장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이 개념들이 우리가 임의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들이 다 공문에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소상공인이라 함은 유형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 1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인 기업 또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등급이 레벨 1에서 5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스마트 공방에 참여하신 분들 혹은 참여 예정인 기업들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 확인 위탁 기관의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레벨 1에서 5등급을 취득한 기업.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도입 예정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2 보면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해서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 보시면 뭐 VR, AR, 3D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유형 3번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업력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이고 업종은 통신 판매업을 신고해서 영위 중이며 통신 판매업 관련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통신 판매업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를 물은 기업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통신 판매업 관련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얼마냐는 것은 또 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시 근로자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며 제조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들은 전부 다 제조업은 10인 미만, 비제조업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유형 1이 스마트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통신판매 실적 증빙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고하시는 업종 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매출이 50억 이상이면 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혁신형 소상공인에서 100년 소기업, 100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으로서 유효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혹은 중진공에서 강한 소상공인이나 창업진흥원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금 이미 선정되고 지정이 된 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나 강한 소상공인이요, 강한 로컬 크리에이터 이게 아니에요. 네, 공단에서 또 창업진흥원에서 인정받은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융자는 기준금리가 3.77%, 세 가지 지금 소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 촉진자금, 스마트 자금 세 가지 이렇게 봤는데 스마트 자금이 금리는 제일 싸요. 3.77%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 자금은 1억 한도고요. 시설 자금은 5억 한도입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은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 한도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서 이 대상에 해당하시는 기업들은 한번 신청해 보실 만하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쓰고 있는데 신청해 볼까요? 기대출이 몇 억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금이 제도전 특별자금입니다. 사실은 제도전 특별자금은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자금이 아니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도전 특별자금도 마찬가지로 재창업증은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제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목적이고요. 재창업 소상공인은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혹은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법인 전환, 과세 유형 변화는 재창업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고요. 초기 단계 기업이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채무조정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나 새출발 기금 주식회사로부터 채무 해소,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성실 상환이라면 채무조정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상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미 쉽게 말하면 채무조정을 받고 회생을 혹은 판결 받아서 납세를 분할 납부를 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거나 혹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도는 운전자금 7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창업사관학교 교육 이수를 하신 분들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대상자가 많지 않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 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대상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는 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창업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이제 창업지원센터를 벗어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업종이 해당 이렇게 대상 업종이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자금 1억 한도입니다. 자금 종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10인 미만 제조건설업, 운송업, 5인 미만 도소매, 식당업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하면은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혹은 제조업에 소상공인 특화자금밖에 없어요. 이런 게 사실은 과거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들이었는데 2023년 들어와서는 자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들은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해 보셔라. 업력 3년 이상 되신 기업 중에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설비 도입 예정 혹은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운전자금으로 2억까지 공단에서 직접 3.9%에 대출을 해주니까 성장 촉진자금 먼저 활용해 봐라.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자금 1억까지 먼저 신청해 보셔라. 다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까지 지원이 되고 다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시설자금의 특징은 토지 건물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5월 달, 그러니까 4월 달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소공인 특화 자금을 신청하는 제조업체들이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동일 접수 기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동일 자금의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동시에 신청 접수 불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시설 자금 2억, 운전 자금 1억 이렇게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운전 자금 먼저 받고 시설 자금 신청 별도로 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이 매월 한 번씩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 소공인들이 잘 준비해서 활용하시면 참 좋은 디딤돌이 좀 될 수 있는 자금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만기가 길고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신용으로 자금이 조달되는데 금리가 3% 4%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금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출 쓰기 전에 제발 먼저 이거 쓰시고, 다른 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들은 미리 좀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되도록 채무를 좀 조정하시고 상환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자금들도 작년부터는 재무제표의 주요 재무 지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들, 부채 비율이 높고 이자 보상 배수가 낮고 채무가 많아서 대출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잘 결산서를 내서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신보에서 1, 2천, 2, 3천 보증료 내면서 은행 통해서 대출 받아서 이자를 높게 쓰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 상환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상환하시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출이 추가로 안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 촉진 자금, 스마트 자금 이런 자금들을 활용하셔서 저리의 유동성 확보를 도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으려고 접근하시면 소공인 특화 자금은 대출 한도가 안 나올 공산이 많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6시까지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제출까지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 챙겨보시고,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 챙겨보시고 서류 구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어려운 시기 좋은 유동성, 양질의 유동성 확보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보면 5월 15일이니까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5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서울하고 지방은 15, 16일, 인천 경기는 17, 18일 이렇게 또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중진공 정책자금에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금을 활용하시려는 기업들, 공단 관할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에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시선 파트너즈 혹은 벤처를 부탁해, 블로그나 유튜브 명은 벤처를 부탁합니다.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